오늘 저녁에는 그 하나 뛰어넘어서 공이 처신 부기호대 하는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스님이나 이제 그 제가자나 대심은 그런 걸 안 가렸거든요. 안 가리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분들을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은 스님들이 이제 자기 개인한테 그것이 이제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 다 알아야 할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기 경우에 안 맞는 이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면은 이제 그 이 얘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흥미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겪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견성하고 나신 후에 포교할 때에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이제 이 얘기도 해주고 이제 제접을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기하고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놓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옛날 스님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요즘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언어하고는 많이 다르고 또 이분은 또 중국 스님이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또 표현하는 거하고 우리가 또 표현하는 거하고 또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해석해 드리는 거는 이제 중국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 표현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 현대 이제 말로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내가 조금 더 붙여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좀 보완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권 다 봐더라도 이제 내한테 이제 사실은 뭐가 남느냐. 이제 그게 참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과연 이제 몇 가지 이제 내가 소득을 건져 갈란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 마음 자세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래서 그걸 내가 한동안에 가치관이라는 말로 썼는데 그건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은 다른 수행법하고 다른 점도 이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선을 이제 참고해 가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라도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기 이제 정시랑 편 이제 앞에 해드리고 그 하나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나도 이 내용을 이제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세기미성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이거를 이해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편을 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 전체가 뭔지 지금 모르고 지금 내가 또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막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정시량을 이제 공이라고 그랬죠. 공이 이제 몸이 부기에 처해 있으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절집 경제가 굉장히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아까도 내가 티베트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이제 편리하고 풍요롭고 이런 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그것을 우리가 낭비를 한다든지 잘못 쓴다든지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지 절대 부가 나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편리한 거 좋죠 사실은.
그리고 뭐, 굉장히 가난한 것보다는 이제 사실 풍요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기한에 발도심한다고 이제 춥고 배고파야 이제 발심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닌데, 저는 이 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걸 수용하는 우리 마음이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쓰게 되면은 전혀 이 밖에 있는 어떤 경계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뭐 편리하고 풍요하면 좋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낭비한다기나 잘못 쓰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로 지혜롭게 이제 우리가 씀으로 해서 이제 환경도 오염 안 시키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 풍요로운 속에서 전략하고 쓰임새를 잘 해가지고 정말 여유가 있고 하면은 우리는 맨날 받아먹을 게 아니라 남한테도 이제 우리가 보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은 이 부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명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예를 내가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로부터는 내가 도망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명예도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 명예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이런 이제 명예는 그거는 추구 안 하기보다는 못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처님도 이제 부와 권력은 가지면은 이제 꼭 쓴다, 안 쓰기 어렵다 이런 말이 이제 어디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는 우리가 철저히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의 그 사상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체험하면 더 좋지만 인식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명예로 인해서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는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안에 있는 내 마음 자세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해서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막 우리가 막 물질도 함부로 낭비하고 쓰고 막 이렇게 핑계대고 하면 그거는 또 안 되죠. 그래서 바깥의 경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하는 내면의 마음,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좀 또 절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부귀에 처해 있으되 부귀에 꺾이고 고난바가 되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부귀에 자기가 끄달려 가지고 그 부귀로 인해서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나쁘다 이게. 아니하니 숙세에 반야종지를 심지 아니하면은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사실은 이 숙세라 얘기했는데 어제도 숙세가 될 수 있고 1시간 전도 숙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생 얘기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숙세에 반야종지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이 반야종지는 정말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종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있다 없다 내다 너다 또 좋다 나쁘다 이걸 초월한 그 자리가 반야종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내가 없고 너도 없고 그 자리냐 하면은, 우리 이제 이 형상이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연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기가 뭐냐? 연기는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라도 단일로 독립된 물건은 없다. 단일로 독립된 물건은 없어요. 전부 다 2가지, 3가지가 이렇게 서로 복합돼가 엉켜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없다. 이 집만 하더라도 이게 하늘에서 집 그대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수천 가지 물건들이 이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복합이 돼가지고 이 집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하늘로 그냥, 이 집이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다. 그것을 연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럼 석가리를 집이라 할 것이냐, 대들보를 집이라 할 것이냐, 기둥을 집이라 할 것이냐, 이거 종합해 놓은 것을 이제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은 이제 다른 세속 사람들이 말하는 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세속 사람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공이라고 그러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이 됐는데, 이것만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제는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각을 세우고 대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안 싸우고 덮어놓는데, 불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부처님 말씀이 과학하고 일치해 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또 들은 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는 자기 존재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수억만 개의 이 원자 덩어리가 자기를 원자 덩어리라고 그래요.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원자 덩어리가,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얘기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겠느냐 이에요.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없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오래전부터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도 이 세상에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 전부 다 이제 이것저것 하고 복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라 한다면은, 그럼 어느 원자를 갖고 내라고 할 거냐 이 말이죠. 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원자 덩어리는 그럼 단일로 독립된 거가 아니거든요. 그 원자도 중성자와 양성자와 전자 이 세 가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 중성자와 양성자는 그럼 단일로 된 거냐? 그것도 분석하면은 케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케크는 그럼 단일로 된 거냐? 케크는 또 2개, 3개의 케크가 하나의 케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이제 지금 갔는데, 그 케크가 스님들 놀라지 마세요. 크기가 얼마쯤 크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머리털의 1조 분의 1이랍니다. 1조 분의 1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작은 이제 소립자까지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이상은 이제 더 분석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케크까지는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비물질에 대한 그런 이제 조그마한 소립자를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힉스라는 겁니다. 힉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본 건 한 3년 전인데 5년 이내에 그것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힉스가 이제 조선일보에 그 힉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소장하고 우리나라 물리 교수하고 대담하는 걸 그거 읽고 저는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힉스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공이라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힉스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힉스가 물질화 될 수 있는 요소가 그 속에 함유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이 대기 가운데 에너지하고 서로 결합될 때에 최초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과학자들은 신의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발견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말이 이게 이제 엎어지니까. 그래서
이 신의 입자를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스위스 국경 지방에 직경이 9km입니다. 직경이 9km면은 여기가 울진까지 몇 킬로 되는 건 모르지만 엄청난 큰 직경이 9km고 둘레가 39, 27, 27km 되는 그런 도움을 만들어가지고 지하 몇십 메타 밑에서 1200명이나 되는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 이내에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 3년 됐으니까 한 2년 남았습니다, 지금. 나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자성이구나. 자성이에요, 자성. 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견만 되면은 이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란 말이 증명이 되거든요.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은 물질만 이제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해 놓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신도 그렇게 돼 있다. 연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성이라고 붙이게 된다면 좀 이상한데 자성은 그러면 어떤 자성의 실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자성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자성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저쪽 원시불교에 갔다 온 분들이 그런 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자성은 이제 힌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마는 절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성을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열반경에도 보면은 자성이나 불성이나 이제 같은 존재인데 그 불성은 이제 유정무정이 개유 불성이라는 말이 이제 열반경에 나오고 그 말에서 한 두 서너 줄 내려가면은 그 불성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해놨어. 있다고 안 해. 그렇게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비판을 하거든요. 아니요. 힉스는 지금 물질화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주의 어떤 기운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질화되면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되죠.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럼 자성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공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공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성과 이 자성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전체로 이 얘기할 때는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힉스는 분명히 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신도 그렇게 된 걸 받아들이고 물질만 그렇게 된 걸 받아들이면은 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심으로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삶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기심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이제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기심이 이제 그거를 이제 세탁이 되는 거죠. 없어진다는 말은 세탁이 되는데 바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정신 있죠. 이 의식 속에는 우리는 이기심이 굉장히 이제 거기 이제 그 정신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뿌리가 돼야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이기심이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반야가 나와요. 이기심이 사라진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반야로 변해버려요. 반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의 위산 스님 같은 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웅계일출이라 그러거든요. 구름이 그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일출, 해가 나온다. 해가 나오는 건 구름이 그치면 해가 나오잖아요. 그 해를 우리는 반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반야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기심이거든요. 그럼 이 이기심을 우리가 없애버리면은 반야가 나타나죠. 결국은 우리는 이제
반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반야를 개발하게 되면은 내다 니다가 없는 그 마음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요, 지금 우리 사고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조그마한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1년에 맨날 봄만 되고 하면은 노사관계 때문에 붉은띠 두르고 주먹 흔드는 그런 사람들 텔레비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 이기심이 없어가 지혜가 개발이 되면은, 개발되기 전에는 그렇겠죠. 기업주는 돈을 안 뺏기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노동자들은 어쨌든 돈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관계는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는 뺏으려고 하고 하나는 안 뺏으려고 하고, 모든 문제는 힘으로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야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업주는 노동자를 볼 때 돈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라도 한 평이라도 더 큰 데 살고, 자동차도 배기량이 하나라도 더 큰 데 산다. 저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은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어쨌든 돈을 빼돌려 가지고 저 노동자를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내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노동자들을 은인으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노동자는 그럼 기업주를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회사도 말고 공장도 만들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우리 가족도 살게 하고 차도 사게 하고,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이 가족을 살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돈을 뺏으려 하는 그런 이제 욕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은인으로 보시죠. 모든 게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으면서 선방에 사는 스님들이 소인 사는 스님들하고 항상 갈등 관계를 많이 이제 가지거든요. 불행사는 어떤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딴 선방에는 그렇습니다. 갈등 관계를 많이 갖거든요. 이 내원사 출신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그건 다행이죠. 이제 지대로 사고하는 거예요. 갈등 관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선방에 있는 사람은 후원에 소임사는 사람들을 뭐 중으로 취급을 안 해. 이런 것도 이제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가 불교 배우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방금 노동자들 얘기도 나왔는데,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예요. 돈이 그냥 벌어집니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 돈 벌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함이 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다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너가 와서 먹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도둑을 치고, 한국은 특히 이제 지금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나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도기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좀 더 우리도 세월이 흘러야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관계가 정립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을 이해하면. 그러면요, 1년에 노사관계로 해서 우리가 수십 조가 없어지거든요. 그것만 해도 임금 올려주고 복지하고 뭘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의 그걸 알면서도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 시각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굉장히 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그래서 육조당경에서는 막 철저히 육조당경에 하도 들어란 말이 있습니까? 하도 들어란 말이 없거든요. 반야로서 간조해라. 그렇게 깨친 사람도 육조신 말 듣고 깨친 사람도 이제 깨친 입장에서 그 반야로서 간조하고, 못 깨친 사람도 반야로서 간조하라는 겁니다. 못 깨친 사람 반야는 뭔가 하면 정견입니다.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지식을 만나 못 깨친 사람은 반야로서 간조하면은 순간적으로 깨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선지식보다 반야로서 우리가
우리 이식을 반야로 바꾸는 것이 선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식도 그렇습니다. 육조단경에 바깥에 있는 선지식은 내 안에 선지식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내 안에 선지식이 더 중요하지 내 밖에 선지식이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선지식은 다만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선지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장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실제는 내면의 선지식을 우리가 찾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